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군의 고위급 소통과 국방부 실무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메가시티 등 수도권 현안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약 4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만납니다. 새 지방자치단체장은 오늘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 교통카드 통합 문제, 수도권 매립지 등 여러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일상 속에서 보이는 행동을 심리학과 경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행동경제학 시간입니다. 국민대 경영학과 주재우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재미난 주제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시리즈로? 네, 시리즈로 하겠습니다. 3주 동안 가는 건가요? 예, 3번 동안 이야기를 나눠서 전달드리겠습니다. 근데 주제가 취향입니다. 취향. 네, 맞습니다. 근데 취향하고 이게 경제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특히 행동경제하고. 원래 행동경제학이라는 게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을 이해하는 렌즈라서 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행동을 왜 하지를 이해를 잘 하게 되면 네. 그걸 바탕으로 그 사람이나 소비자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잘 이해할 수 있어서 결국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한테 사회 기회가 되게 되죠. 아하. 그래서 사업 기회를 드릴 수 있는 하나의 렌즈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취향을 왜 개발하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취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가를 알게 되면 과거와 미래를 같이 볼 수 있어서 우리가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같은 커피를 팔거나 치킨을 팔더라도, 와인을 팔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도 있고 또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트렌드 팔로우 시간도 있고 Z세대 네. 살펴보는 시간도 있는데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관찰도 하고 네, 그렇죠. 경제적으로 또 같이 준비를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이거 취향도 3단계로 어떻게 나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취향이라는 걸 개발하는 단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맨 처음에 취향이 없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때는 취향을 저희가 배운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취향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취향을 찾는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취향을 확정한다라고 3개의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게 취향이라는 게 그냥 좋아하는 거야 이건 줄 알았는데 예. 배우기, 찾기, 확정하기 이것도 단계가 있네요. 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취향 배우기.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걸 어디 다니면서 배워야 됩니까? 취향을? 배워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예. 사람들이 취향을 배우는 게 처음 시작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배우면서 접하게 된다. 그렇죠. 처음에 다른 사람의 취향을 내가 배우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어떤 특정한 영역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으면 네. 다른 사람 취향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을 따라서 배우게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뭐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 취향을 개발하려면 뭐 선곡된 플레이리스트를 들어본다거나 무슨 와인이 좋은지 알아내려면 결국 조금씩은 맛을 봐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배우는 단계를 꼭 거쳐야 됩니다. 그냥 친구한테도 그게 뭐야? 그렇죠. 이건 어떤 거야? 그렇죠. 이게 이제 배우는 단계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때 뭔가 배우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특성이랄 게 좀 있을까요? 특징? 맨 처음에는 취향을 배울 때는 무조건 따라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취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사람, 친구라는 사람에 속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게 좀 세게 나타나면 나는 저기 속하고 싶은데 아직 속하지 못했으니까 노력해야지. 그리고 저기 못 속하면 나는 안 될 텐데라는 걱정이 들면서 이걸 저희가 영어 단어로 FOMO라고 부르는데요.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뒤처지는 게 두렵다. 나만 뒤처질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는 걸 우선 처음에는 무조건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하기로 시작을 하는 거네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어디 갈 때 나 좀 데리고 가. 그렇죠. 나도 소개해줘. 나도 알려줘. 이런 네. 것처럼. 근데 이게 사실 남의 걸 보고 배우는 게 이게 나만의 온전한 취향이 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도 드는데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막 쫓아가요. 그래서 네. 입소문이 난 어떤 가게를 간다던가 뭐 아니면은 되게 유명하다. 그러면은 SNS 이런 걸 보고 막 쫓아간다든가 그러면서 유명한 데를 우선은 막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게 뭐 포켓몬 빵 이런 거라든가 또는 요즘에 식당 같은 거 예약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보면 웨이팅 리스트가 긴 순서대로 식당들이 정렬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식당 정렬된
웨이팅 리스트가 긴 식당 중에서 1등, 2등, 4등, 5등이 같은 식당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딱 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지? 한 번은 가보고 싶다. 갔다 와서 별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한 번은 가보고 싶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시작입니다. 있어 보이는 곳이 더 있어 보이는. 예. 그런데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그렇게 해서 남들이 가는데 딱 가고 나면 이제 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데 그냥 있고 싶지 않아. 나는 좀 독특한 나만의 걸 찾고 싶어라는 게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취향에 대한 이중적인 생각이 딱 생기는데 그때 내가 대중을 따라가지 않고 나만의 독특한 취향을 좀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떤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점점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분화된 취향을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특정한 커뮤니티에 들어간다거나 뭐 책을 읽는 모임에 간다거나 아니면 뭐 와인을 공부할 수 있는 특정한 모임에 간다거나 하는 것처럼 특정한 전문가들 모임에 점점 찾아가게 됩니다. 아하, 처음에는 따라하고 배우고 해보고 하다가 그 경험이 쌓이면서 발달이 그렇죠. 되는 것처럼요. 네. 근데 이게 또 취향이라는 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중의 취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실험한 것도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 대중의 취향을 쫓아가다가 대중의 취향을 버리고 나만의 취향을 찾기 시작하는 건데 네. 이 대중의 취향을 왜 버리고 나만의 걸 찾아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실험이 네. 이 컨테이저스라는 책을 쓴 조나 버거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 계신데 네.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원래 스탠포드 대학교 출신인데 옛날에 되게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네. 저희 옛날에 암스트롱이라고 하시는 그 자전거로 굉장히 잘 타는 사이클 선수. 네, 사이클 선수. 예. 그분이 항상 1등을 하시다가 암에 걸렸다가 극복하고 돌아와서 다시 1등을 한 아주 입지전적인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이 재단을 세우고 암 환자를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팔찌를 만들었습니다. 노란색 고무 팔찌를 차면 기부를 얼마를 하더라도 너가 날 도와줬어라는 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걸로 실험을 했는데 처음에 스탠포드 대학교의 학부생들한테 얼마든지 좋으니까 기부하면 팔찌를 줄게라고 했더니 거의 대부분의 학부생들이 차기 시작했거든요. 1주가 지나고 나서 대학원생들한테 소개했더니 많은 대학원생들이 기부하고 팔찌를 찼어요. 네. 그리고 나서 1주가 지나서 학부생들을 찾아갔더니 전체 중에서 36%가 팔찌를 안 차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하고 물어봤더니 나는 대학원생들이랑 똑같은 취급받는 게 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여기서 보면 스탠포드는 학부도 대학원도 박사도 다 훌륭한 학교지만 네. 학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선 맨날 공부만 하는 저 대학원생들이 보고 싶지 않고 내가 저 그룹에 속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몇 살 차이는 안 나겠습니다만 그렇죠. 오히려 조금 그 사이에서도 세대 차이가 느껴지니 그렇죠. 우리는 저렇게 한 대로 묶이기 싫어. 그렇죠. 막 이런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 팔찌를 안 차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실험인데 이게 정확하게 뭘 보여주냐면 제가 요즘에 대학교 학부생들이랑 수업 시간에 얘기하거나 그러면 저는 페이스북을 좀 쓰니까 뭘 쓰나 하고 물어보면 페이스북을 쓰는 학생이 정말 없어요. 전부 다른 인스타그램을 쓰거나. 그렇죠. 예. 그리고 학생들한테 틱톡도 쓰나요? 그럼 또 틱톡을 쓰는 학생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대별로 틱톡은 더 어린 학생들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페이스북에 이제 글 길게 쓰면 이제 꼰대 소리 듣고 젊은이들은 사진 한두 장으로 이야기하려고 하고 짧은 영상으로 얘기하려고 하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같이 섞여 있는 걸 또 싫어하게 된다. 네, 그렇죠. 근데 또 자신의 취향을 또 이렇게 막 강요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가볍게 같이 해보자. 이거 어때? 이러다가 네. 이거 좋은 거야. 너도 해봐. 네, 그렇죠. 이것도 어떤 상황일까요? 그거는 뭐 나쁜 상황이죠, 사실상. 그래서 취향이라는 게 개발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그 취향을 강요하는 건 별로 이렇게 반갑지 않고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고 대신에 내가 취향이 개발됐는데 누군가가 그걸 해보고 싶다 그럴 때 도와주거나 알려주는 건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강요해서 너가 우리 그룹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코 그래서 사람을 당길 수도 없는. 네, 그렇죠. 이걸 만약에 사업적으로나 창업할 때나 자영업자 분들이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네. 또 좀 팁을 주세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1단계 이 배운다는 거 안에 네. 처음에는 대중의 취향을 쫓아간다. 나중엔 대중의 취향을 포기하고 멀리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대중이 원하는 취향이 뭘까를 우선은 찾으셔야 돼요. 왜 저 식당은 저렇게 사람이 많이 몰릴까?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겠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는
거기서 떠난 사람들이 가는 아주 독특한 식당이나 공간이 어떤 이유로 사람들이 거기로 다시 모이는가. 대중의 취향을 멀리하는 이유가 뭔가를 되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아주 작은 단계지만 두 번째에 있는 취향이 명확한 전문가들이 어떤 식으로 취향을 알려주고 있는지를 잘 알면 그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만의 취향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공간에 오세요라고 우리 공간을 좀 색다르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취향 저격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네. 그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영업도 그렇고 잘 될 수 있겠죠. 네. 국민대 경영학과 주재우 교수였습니다. 다음 시간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에서는요. 오늘 이제 주식시장은 10시에 열리게 되는데 그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왜 한국 시장은 저평가를 받아야만 하는가,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2부 때 한번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죠. 뉴스 듣고 10시 5분에 금방 돌아옵니다.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박용혁 부장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전국 실내 스포츠 체육관 프로농구 16개소, 프로배구 11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휠체어 사용을 위한 매표소 깊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도 있었고,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 면적이 부족하거나 동행인 좌석이 없고 경기장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뒷받침되어야 장애인도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각 체육관의 시설 개선을 권고한 만큼 올해 실내 스포츠 시즌에는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스포츠 현장을 느끼고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